안녕하세요. 버터머니의 벤자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단순히 뉴스에 따라 혹은 친구의 추천에 따라 사고 팔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이나 용어들을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종종 보았는데요. 요즘같이 볼거리도 많고 할 일도 많아 미국 주식 공부를 하나하나 일일이 하기엔 너무나도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미국 주린이 탈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각자 성향에 따라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처럼 가치 투자든 필립 피셔처럼 성장주 투자든 이런 펀더멘탈적인 분석 외에 윌리엄 오닐처럼 모멘텀 투자든 아니면 다른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를 하시든 각자에게 더 맞는 투자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투자법과 투자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알고 계시면 꼭 도움이 되실 미국 주식 기초에 대해서 짧고 굵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새해 새 마음으로 리프레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의 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한 주 한 주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이뤄진 결정체인 것입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우선주는 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고 보통주는 우리 대부분이 주식 거래할 때 얻게 되는 의결권이 있는 통상적인 주식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대신 일반적으로 더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보통주보다 더 페이아웃이 많은 우선주를 발행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회사의 전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의 주가 희석을 방지하고 또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주식 발행량을 계산해가며 보통주보다 소량으로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증자는 회사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본금이 더 필요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고도 하는데 현재 주가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겐 자칫 회사가 돈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장이 좋거나 이 기업의 몸집이 더 커지면 더 잘 나가겠구나 하는 기대를 받을 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고 회사의 리테인 어닝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자산이나 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이 기업의 재무가 튼튼하다는 것으로 보여 호재로 작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월스트리트에서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나스닥이 월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즉 NISE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증권거래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티은행, 맥도날드, 코카콜라, 보잉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곳에 상장되려면 미국에서 400명 이상의 셰어홀더에 주당 4불 이상의 주식을 110만 주 이상 발행해야 하고 추후에 말씀드릴 세전소득이 지난 3년 동안 1000만 불, 하나로는 약 12억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추가 조건들이 있기에 많은 테크 기업이나 신생 기업은 그보다 상장 조건이 덜 까다로운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지난 3년 중 최소 2년 동안 뉴욕 거래소의 10분의 1 세전소득인 연 100만 불, 하나로는 약 1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려야 하고 주당 3불 이상의 주식을 10만 주 이상 발행해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뉴욕 거래소가 메이저리그라면은 무명의 선수가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스닥이라는 외인 구단에 뛰면서 결국 괴물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총은 회사의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데 여러분이 이 회사가 그냥 대기업이구나 아니면 중소기업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다시 다루겠지만 회사 사이즈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시가총액에 따라 회사 사이즈를 세분화한다면 다음 5단계로 나눕니다. 자이언트는 회사 시가총액이 25 빌리언 달러 이상, 라지는 회사 시총이 5 빌리언에서 25 빌리언, 미디엄은 1 빌리언에서 5 빌리언, 스몰은 250 밀리언에서 1 빌리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사이즈는 250 밀리언 이하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총은 아시겠지만 총 기업의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인데 한 기업의 주가가 매일매일 변함에 따라 좀 더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에는 미국 마켓의 상위 70%를 large, 그 다음 20%를 medium,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10%를 small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상대적 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자주 오늘의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고 S&P 지수가 어떻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존스 지수가 뭐일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30개 회사의 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미국에서 규모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시가총액이 라지캡 규모 이상의 기업 중 500개의 가장 큰 회사의 주가 지수이고, S&P 미드캡 400은 시총이 미디엄인 기업 중 400개의 가장 큰 회사의 주가 지수, 그리고 S&P 스몰캡 600은 마찬가지로 시총 스몰캡 기업 중 600개의 가장 큰 회사의 주가 지수,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100개의 리딩 기업의 주가 지수입니다. 회사 사이즈인 시가총액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건 우리는 과거의 지표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인 2008년 12월 31일 5개의 대표 인덱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당시 경제위기로 3년 동안 참 어처구니가 없이 주가가 빠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5대 지표의 2년 전은 어땠을까요? 아래 보시는 거는 2년 전인 2006년 12월 29일 수익률이고, 이것은 금융위기가 터지고 3년 뒤인 2011년 12월 30일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디엄 캡의 회사들과 스몰 캡 회사들의 다른 사이즈의 기업들보다 얼마나 많이 스트롱한 모습을 보여주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어떤 ETF에 투자를 하든 시총이 작은 기업에 투자하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다우존스처럼 비교적 적은 수익률이지만 해지의 수단으로 금융위기 시에 적게 주가 하락을 대비할 것이냐는 개개인의 기업을 떠나 조금 더 멀리서 크게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시야를 좁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과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